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판결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죠. 이제 불법 촬영물. 전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토렌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자, 한두 번 클릭해서 영상 한 3개를 다운로드 받았어. 자, 그래가지고 뭐 봤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보통 토렌트 사이트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공유를 하기로 한 그 다운로드 폴더, 이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폴더나 이런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시 재공유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어.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게 하나의 범죄. 그 파일이 내가 굳이 일부러 업로드를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 될 수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배포 혐의까지 붙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선처받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고의가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죄를 묻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붙었다 안 붙었다 가지고 뭐 크게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포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은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배포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운로드를 받았고 바로 로그아웃을 하거나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유포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순간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상을 보고 삭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여러 차례가 아니에요. 딱 한 번 클릭 3번 해서 영상 3번 다운로드 받았어. 자,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건 이제 서버에서 이제 접속한 사람 IP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의자를 특정을 하는데, 이제 검거가 된 거지. 검거가 됐더니 뭐 서버나, 다운로드 받은 거는 있는데, 뭐 PC나 뭐 다른 데 아무리 찾아봐도 영상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뭐 어떡하지? 뭐 잘 비비면 어쨌든 뭐 기소 예정도 받지 않을까? 요새 이거 굉장히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약식 기소 벌금이 나왔는데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음란물 한번 다운받았고 그거 빨리 그냥 삭제를 한 거고 무슨 성착취물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로 벌금 유죄라고? 성범죄자가 된다고? 그러면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뭐 머그샷도 막 찍으러 다녀야 된다며. 나 성범죄자로 등록돼가지고 막 뭐 신상정보 등록하고 이래야 된다며. 막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거나 어쨌든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합의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내가 촬영을 당한 혹은 내가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유포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영상물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이제 제보를 하게 되면 그분이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분에 대한 개인 신상을 그걸 보호하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검찰에서 물어봐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좀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 하겠냐? 기관에서 안 알려줘.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다가도 얘기하고 재판부에다가도 얘기하고 저희는 이거 합의하고 싶어요. 아니, 초범이고 이런 거 가지고 성범죄자가 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적어도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는 좀 물어봐 달라. 왜?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포기할게. 근데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저희가 공판검사랑도 수없이 연락을 했고 재판부랑도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결국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를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네 영상을 다운받은 애가 또 나타났는데 네 영상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 그거 다운받은 애가 너한테 합의하자던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래도 물어봐 줄 수 없나요? 저희가 유사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례도 갖다 붙여서 내면서 이거 봐라. 물어보면 그래도 이런 걸 금전적인 배상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나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확인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형사 피해자 공탁이라는 걸 해버렸습니다. 형사 피해자 공탁을 해버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왔어요. 똑같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합의를 하기 위해 이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그리고 사실 뭐 그거를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각오를 뭐 유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운을 받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형사 피해자 공탁까지 했는데 이렇게 벌금형의 전과를 준다는 건 저는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튼 합의를 못했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면 공탁을 해도 여전히 선고유예는 안 주더라 라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어. 그런 경우에 합의가 안 됐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케이스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하급심 판례에서. 그게 뭐였냐면 피의자가 공무원이었어요. 피해자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주지 않으면 얘는 당연 면직 처리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특별히 선처를 해줘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제가 약간 열어둬서 얘기를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촬영물이다 싶으면 절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토렌트에서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도 기가 막히게 영화사에서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화사에서 제보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다운로드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기본이고,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수사 단계에서부터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